최근에 이제 김경수, 임종석 등의 이 비명계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에 이제 양문석, 최민희, 김준혁, 유시민 등 친명계 인사들이 이제 이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이 갈등이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점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임종석 실장은 또 이런 그 이재명 대표 옹호 입장에 선 분들에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첨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공세를 했고요. 반면에 유시민 작가는 비명계 주자들이 이제 훈장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훈장질하면 망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그 당내 회의에서 비명계에 대한 자신에 대한 비판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명계 홍성국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했고요. 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통이죠.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앉히면서 통합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공세가 이어지고 또 이렇게 반박하고. 아직 공세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세를 할 만한 거리가 있는 거죠. 명분이 있고 세상에 어느 나라의 초거대 야당 일당의 당대표가 저렇게 많은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저렇게 많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저렇게 많은 구설과 뭐 이런 데 휩싸여 있는 분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제 기준과 시각으로 본다면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 자리에 있는가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비명계 주자라고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과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이 지금이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작년 총선에서 반대 역할을 할 만한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은 공천에서 다 이게 배제하고 지원 났잖아요. 보면 당내에서는 지금 우뚝 서 있는 일극체제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본인의 인격과 신뢰도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쌓아가는데 주요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인배 적인 양 하는 언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선 출마를 위한 그런 상황 맥락 속에서 본다면 본인에게 제일 필요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의 과정 속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양측이 있는 거고 저는 뭐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다들 용기를 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끌어내려야 돼요. 지금 이걸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댓글에 수박밭 다시 청산해야 된다 이런 의견 올라오고 있고요. 탄핵과 내란 진행 중인데 지금 내부 총질하면 되냐 이런 의견. 입틀막 맞다. 당 대표의 차기 주자인데 비판 왜 못하게 하냐. 비명계가 그나마 소신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 이 여론조사 보면 정권 교체 49.2, 정권 연장 45.2 이게 오차 범위 아니거든요. 이게 지난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혹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일부는 탄핵 이후 예상되는 조기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금 여론 흐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열린 대선에서는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를. 그리고 실제 투표 결과도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있는 바람에 41%밖에 득표를 못했지만 탄핵에 반대했던 안철수, 심상정 후보표까지 다 더하면 유승민 후보표까지 다 더하면 8대2 게임이었어요.
때문에 그 당시만 생각하고 이번에도 그러리라. 근데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때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정치가 그 사이에 더 양극화됐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당시에 문재인 안철수는 보수층에서도 설사 권력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악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거부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때문에 오히려 당의 이제 그 확장성이나 경쟁력을 높이려면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고 들토끼도 잡고 근데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당내 입장과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이게 일사불란한 대선 준비가 안 된다. 내부 총질이 망치는 길이다. 유시민 작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개의 이제 전략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왔고 일극 체제를 만들어 왔는데 그 결과 보이는 경쟁력이 이 정도라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본선에 승리하려면 오히려 마이너스 게임을 하면 안 되고 플러스 게임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주변을 자중시켜야 된다. 유시민 작가 같은 언급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만족과 어떻게 보면은 자기 팬덤 혹은 자기 장사를 위해서 그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모습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장현주 부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유시민 작가의 그 행동은 굉장히 독자적인 거라고 봅니까? 글쎄요, 아니면- 저는 또 많은 당원들이 또 동의하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언어가 거칠게 나오는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언어가 거칠어지면 또 감정이 섞이기 때문일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란 사태가 아직까지 수습이 안 됐다라는 국면이고 이걸 민주당이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총질하지 말고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뭐 이런 취지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수박들은 피해자 코스프레 좀 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정면 승부하라 이런 의견. 유시민 말에 친명계는 환호하겠지만 중도도 과연 그럴까? 수박 공격 도움 안 될 거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